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은 도구상자 학습하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크기 조절하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분할하기까지 학습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3D 도구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도구는 없습니다. 해당 도구들은 3D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능도 함께 배울 예정인데요.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구인 저희 회전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전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제 회전하기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물체가 필요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타모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모를 불러와서 회전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 회전하기 같은 경우 이제 3D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헤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X, Y, Z 중에서 Z축 하나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Z축. 네. 자, Z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를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플러스 90도를 누르시더라도, 마이너스 90도를 누르시더라도, 지금 타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움직임이 보이실까요? 네. 자, 이렇게 타모가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만 꼭 뭔가 위에 실을 달아놓은 것처럼 혹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Z축은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요. 저희가 나중에 회전을 진행을 할 때 X 아니면 Y 저희가 선택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X의 회전과 이제 Y의 회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모를 저희가 예를 들자면은 바닥에 눕히고 싶다. 타모를 바닥에 눕히고 싶다. 타모가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바닥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눕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려야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 감이 한 번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아마 회전하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 친구를 저희가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회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타모가 눕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네. 우선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90도입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90도. 자, 이렇게 돌리시면은 자, 타모가 바닥에 누웠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타모가 이제 물구나무를 서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타모가 한 손으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다, 엎드려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일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돌겠구나.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이제 감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모를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모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헷갈리십니다. 타모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헷갈리실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3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회전을 하라는 거야?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X, 빨간색 선이 보일 겁니다. 자, 그 X선을 따라서 빨간색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막대기. 네. 자, 빨간색 막대기 위에 타모가 발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막대기를 저희가 타모는 막대기 위에 단단히 발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모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빨간색 막대기를 저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타모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이제 상상이 되시면 베스트입니다. 네. 빨간색 막대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 보시더라도, 그러면 타모가 엎드리겠네. 이렇게 상상이 되시면은 이제 X축에 대한 회전은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이제 Y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네. 자, Y축은 빨간색 X축과 마찬가지로 녹색깔의 막대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깔의 막대기 위에 타모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모는 녹색깔 막대기 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막대기 방향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막대기의 방향으로 우리가 시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막대기의 시점으로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타모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타모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이면은 옆돌기를 합니다. 타모가 옆으로 돌아가요. 한 번 더 돌면은 물구나무 서고 옆으로 돌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자, 녹색깔 막대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요. 녹색깔 막대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옆돌기를 하겠죠. 예. 타모가 직접적으로 돌아간다. 타모가 뭐 자기가 알아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은 3D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자면 타모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왼쪽으로 회전한다. 이러한 표현은 저희 3D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양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 정확하게 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Z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래도 헷갈린다. 나는 Z축은 이해는 했는데 Z축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성과가 있습니다. 네, Z축은 이해를 했는데 X축이랑 Y축은 아직도 헷갈린다. 방금 전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복습을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X축을 한번 돌려보세요. 엎드리네요. 그러면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Y축으로 돌리시고요. Y축으로 돌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플러스 90도를 눌려보고서 타모가 누웠네. 오케이, 이 방향 맞아 라고 하시면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타모가 왜 누워버리지? 타모가 옆으로 돌아야 되는데 싶으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신 다음에 Y축을 눌러주시면은요 10중 8구 무조건 맞습니다. 저희가 Z축에서 헷갈리시는 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요. X축 아니면 Y축에서 무조건 헷갈리실 겁니다. 네, 이럴 때 X축 아니면 Y축, 예, 이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 한번 돌려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90도로 다시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Y축으로 돌리시면 무조건 맞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혹은 이제 저희가 도구 상자에 있는 버튼들로도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타모 위에다가 마우스를 커서로 올려놓으시면요, 회전하는 형태의 화살표가 보입니다. 자, 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타모를 한번 돌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방향으로 한번 클릭을 누르게 되면 타모가 돌아가는데요. 자, 이 방향으로 타모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타모가 이 자리에서 옆돌기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반대로, 자, 옆으로 봐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자, 이 방향으로 타모가 돌아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타모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요. 화살표 방향 그대로 눈으로 쫓아가시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서 클릭. 네, 이렇게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 그대로 돌아가시죠? 네. 대신에 이 방법은요, 저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네, 반대로 돌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270도를 돌리실 때 조금 3번을 눌러야 된다는 불편한 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나 X축 모르겠어. Y축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알겠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알겠어. 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Z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에 꼭 이제 인형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저 이제 회전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느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기. 네. 느리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타다크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요. 저는 주저없이 느리기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느리기. 자, 느리기 같은 경우 피자에 있는 치즈가 늘어나나? 이렇게 쭉 늘어나나? 뭐 타모가 이렇게 길쭉하게 옆으로 넓어지나? 이렇게 느리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잘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느리기 하는 방법. 네, 저희가 이제 도구 상자로도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도구 상자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이제 타모의 크기만큼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느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느리기는 편하게 좀 하시려면은 마우스 커서를 타모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타모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자, 타모의 몸 위에다가 타모에 선택된 상태에서
타모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까만 색깔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게 세 겹이 겹쳐져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까만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서 드래그를 진행합니다. 드래그. 자, 이렇게 타모를 드래그 진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타모가 늘어났습니다. 뭐가? 개수가. 네. 타모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늘려볼까요? 한번 오른쪽으로도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타모가 이런 식으로 줄을 지어서 열을 지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 Y축만 되느냐? 아니요. Z축도 가능합니다. 네, Z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자, Z축도 가능한데, 자, 부디 느리기 하실 때 타모의 명수는 가로든 세로든 한 4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4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블럭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마 지금 아마 느리기를 하시다가 마음껏 이렇게 늘리시다가 지금 잠깐 타다가 버벅거리신 분들, 타다가 지금 응답 없음, 응답 대기로 뜨시는 분들, 혹은 타다가 갑자기 꺼지신 분들 아마 한 분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타다크래프트 실행하신 다음에 만들고 계시던 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타다크래프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이렇게 느리기 작업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느리기는 뭔가 물체를 길게 쭉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물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예,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느리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럼 이게 느리기가 끝이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느리기가 제가 왜 강조를 드렸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그냥 저만 잠깐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작업하시던 것들을 멈추고서 잠시 저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간단하게 느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하나 더 하얀 색깔의 육면체로 크기는 조금 줄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줄여서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까만색 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위에다가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그룹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까만 색깔과 흰색이 한 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느리기를 위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서 위쪽 방향으로 쭉 느리기 하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가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물, 아파트도 괜찮고 건물도 괜찮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 예, 이런 교육에 있어서 느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괜찮고요. 혹은 장기로 하는 교육도 괜찮고, 우리 동네를 꾸밀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꾸밀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 느리기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까만 색깔 덩어리와 흰 색깔 덩어리만을 느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까만색, 흰색, 까만색, 흰색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1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 것과 2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 거 한 0.5초 정도 걸릴까요? 순식간에 10층, 20층 만드는 거는 뚝딱이겠죠. 그냥 예,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건물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라이브러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층 건물. 네, 잠깐 불러와 보자면 라이브러리에도 이런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층 건물을 만들 때에도 자, 어디를 주목하시면 되느냐? 1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층. 첫 번째 층.
첫 번째 층 같은 경우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로 쭉 올리시게 되면은 이 패턴이 그냥 반복이 된 것 뿐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떠한 물체를 만들고자 하실 때 정말 제가 만든 예제처럼 어떠한 건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요, 1층만 예쁘게 뭐 창문도 만들어 놓고 꾸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텍스트 뭐 문자도 입력을 하고서 네, 이렇게 이제 늘기를 쭉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출입문을 만들어 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1층만 3시간, 뭐 1층만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공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늘리기를 쭉 늘려버리면은 이제 고층 건물, 예쁜 건물이 탄생을 하거든요. 네. 그때 실수하지 말으셔야 될 것들, 출입문까지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출입문까지 같이 이제 복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늘리기를 마치신 다음에 출입문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아주 예쁜 건축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느리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칭시키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시키기는 다시 타모가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모가 조금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위해서 조금만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 조절하기 이제 배우셨으니까요. 네. 자, 타모를 제가 불러왔고요. 다시 한번 타모를 불러왔고, 자, 대칭시키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시키기 역시 도구 상자에 있는 X축, Y축, Z축, 녹색, 빨간색, 파란색 각각의 버튼들을 누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타모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게 되면은요, 엘리베이터 닫힘 표시와 같은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표시에서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대칭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도구 상자에서 나 X축 대칭하면 되겠다. 나 왜 Y축 대칭하면 되겠다. 위아래를 바꾸고 싶으니까 난 Z축 대칭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칭시키기라는 게 사실 모델링 작업할 때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말 자주 쓰이는 도구는 아닌데요. 그런데 도구 상자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구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형상을 대칭시키기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타모가 무슨 손을 내밀고 있죠? 지금 타모는 오른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타모는 지금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내밀면은 타모랑 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모랑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바라보고 계신 모니터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타모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신 모니터는 거울이고, 거울에 비친 타모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오른손을 내밀면 타모는 무슨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타모는 왼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 거울이기 때문에 타모는 왼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이 타모한테 왼손을 내밀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어떤 회전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크기만 조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동 배치를 한다고 해서 손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오직 대칭시키기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칭시키기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Y축 대칭하면 되겠네 해서 대칭 버튼을 딱 누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열이면 아홉, 이게 어떤 식으로 대칭되는지 잘 이해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칭을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대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자, 타모가 지금 오른손을 내밀고 있네요. 근데 제가 왼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그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쪽이랑 저랑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하고 계세요. 그쪽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상태에서 클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 버튼 딱 눌러주시면은요, 타모가 부끄러워서 뒤를 돌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타모가 어떻습니까? 자, 타모가 오른손을 내밀고 있다가 이제 왼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바꾸고, 그리고
티셔츠에 있는 물음표 모양, 그리고 타모의 가르마, 손의 위치, 모든 것들이 대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대칭시키기, 이제 반전이라고도 하지만은, 네, 대칭에 대한 기능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손을 바꾸고 싶다거나 혹은 대칭이 되는 물체를 만들고 싶을 때 대칭시키기 기능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칭시키기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할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이제 모델링 예제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모델링 예제로 제가 비행기를 조금 불러올 건데요. 비행기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네. 자, 비행기를 불러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기에서 이 친구를 2배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큰 비행기입니다. 2배 큰 비행기. 네. 2배 큰 비행기. 자, 2배 큰 비행기를 불러오신 다음에요. 자, 제가 이 비행기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 비행기의 지금 크기가 어떤가요?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볼까요? 비행기가 지금 분홍색 테두리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있네요. 보이실까요? 아마 저와 똑같이 세팅을 하셨고 비행기를 불러왔고 비행기 둘 중에 혹시 고민되신다면은요.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비행기 불러오신 다음에 크기 조절하기로 2배 정도만 키워주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지금 분홍색 테두리 바깥으로 비행기가 튀어나가고 계신 모습이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 저희가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에서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출력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만들고 있는 이 공항에 대한 디오라마 이런 어떠한 이제 공항에 대한 어떤 피규어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전경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비행기에 대한 피규어를 만들고자 할 때 자, 저는 이 크기가 지금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큰 비행기를 하나하나 저희가 부품별로 조각을 내서 따로따로 출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 저희가 분할하기를 통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가 꼬리 날개부터 좀 잘라볼 건데요. 꼬리 날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가위가 자르는 방향을 보니까 세로로만 자르고 있습니다. 가로로 자르고 싶을 때 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축 변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꼬리 날개 쪽 이렇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꼬리 날개 쪽 이렇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자, 머리 쪽 한번 끊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쪽 클릭. 자,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구별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조금 거리를 좀 두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행기의 날개 부분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부분도 몸통 가까이에서 이렇게 클릭. 다시 한번 몸통 가까이에서 이렇게 클릭. 자, 원활한 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거리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머리, 몸통, 꼬리, 날개, 두 날개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자, 하나하나 제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도록 색을 좀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구별하기가 쉽도록 색을 칠하는 과정이라 굳이 칠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부품으로 5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 비행기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개 하나의 크기만 놓고 확인해 볼까요? 날개 하나는 테두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네요. 출력을 할 수 있겠네요. 몸통도 마찬가지고요. 꼬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할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큰 물체를 조각낼 때 사용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저희 햄버거 만들 때 혹은 음료컵 만들 때 분할하기 사용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랐을 때 그 특별한 단면, 그 특별한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분할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르기 같은 경우, 분할하기 이렇게 잘라서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탑쌓기를 진행을 하다가
탑쌓기를 진행을 하다가 아까 전에 제가 자르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로랑 이제 가로로도 이렇게 언제든지 축변환해서 자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분할하기 같은 경우, 분할하기 같은 경우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데 중간에 2층에서 삐끗 실수해가지고 가운데 정렬이 안 됐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이 안 됐을 때 이미 하나의 덩어리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분할하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2층의 바닥과 2층의 윗부분을 탁탁 쳐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덩어리로 묶는 방법이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분할하기의 기능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현재 작업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장 안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함. 네. 자, 저장 안함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저는 고층 빌딩 하나만 더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빌딩. 네. 빌딩. 자, 세 번째 줄에 라이브러리 세 번째 줄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자르는 방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분할하기. 분할하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자를 때도 그냥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만 가위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서 뭐 Z축이 얼마다, 뭐 X축이 얼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따지곤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눈대중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한 방법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물체 쪽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를 물체 쪽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이 자르는 단면이 계속해서 휙휙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는 도구 상자에만 있어야 됩니다. 도구 상자에만 있어야 되고, 자, 이 친구는 X나 Y로 자르는 것보다는 Z축으로 자르는데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60층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0층. 자, 그러면은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파란색 자르던 단면이 지금 어디로 갔죠?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바꿔볼까요? 70 입력하시면은요, 내가 입력한 숫자대로 자르는 단면, 자르는 파란 색깔 면이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구 상자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때 마우스 조작하시다가 물체 쪽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도구 상자 내에서만 숫자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건물이 잘려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잘려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네. 자, 한 번 더 잘라볼까요? 위에 있는 도형, 위에 있는 건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이번에는 한 50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네. 50에서 자른 다음에, 선택,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건물, 두 번째 있는 건물, 이 친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친구를 쭉 내려오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도록 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정렬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녹지 공간, 바닥에 있는 녹지 공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가운데 정렬은 지금 중심 안내원으로 정렬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방향 그대로 Z축으로 이렇게 막대기로 이동을 하시거나 Z축의 좌표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층 건물에 지금처럼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르기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물체를 선택을 하시고서, 물체를 선택하시고서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좌표를 보시고서 클릭으로 잘라내는 방법. 자, 두 번째, 자, 원하는 좌표가 있을 때 해당 원하는 좌표를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해서 선택해서 자르는 방법. 네.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도구 상자의 가로줄 총 6개의 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끝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